지역은 은호 앞에서 여전히 냉정했는데요. 그는 은호의 고백을 거절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역 역시 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장에서의 굴욕과 파혼의 상처가 여전히 지역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 은호는 상처를 숨기고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만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위로하며 그녀가 지역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척했는데요. 사실 그의 속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은호를 돕는 과정에서 성재는 지역의 약점을 쥐고 싶었고 동시에 은호의 신뢰를 얻어 그녀와 가까워지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성재는 일부러 은호와 함께 있는 장면을 지역에게 노출시키면서 은호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굴며 더 멀어지려 했습니다. 은호와 지역의 미묘한 감정과 성재의 교묘한 개입은 세 사람 사이에 폭풍 같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은호를 중심으로 세 사람의 감정이 얽히면서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배신, 그리고 욕망의 게임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죠. 한편 고성이는 딸 박영나의 신장이식 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고 고성이는 혈연 관계의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영나가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려질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재벌가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정순이가 은호를 지켜보는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도 언젠가 이 비밀이 터질 거라는 걸 직감했는데요. 그 순간 이미 두 모녀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재의 속내가 살짝 드러나듯 그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넌 아직 모르지. 내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성재가 단순히 친구의 선의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켜줍니다. 만약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 배신의 순간은 얼마나 잔인할까요? 은호의 지역의 거절로 상처받은 마음은 성재의 세심한 위로로 조금씩 달래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은호는 성재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성재의 눈빛에는 은호를 향한 애정과 함께 다른 계산이 섞여 있었던 거지요. 성재는 은호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정순이는 그런 성재를 보며 은호 곁에 좋은 친구가 있어 다행이라고 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속셈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지역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호를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편했고 성재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수록 알 수 없는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은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존심은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고 자신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는 지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중 고성희와 박영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영나의 신장이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고 고성희는 드디어 정밀검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의료적인 문제를 넘어 출생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을 동반하고 있었죠. 정순이는 우연히 고성희의 전화를 엿듣게 되면서 은호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아이도 결국 알게 될 거야. 내가 버린 그날 이후 모든 게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거리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드디어 성재의 계산된 행동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지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성재는 은근히 지역을 깎아내리며 자신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는 다정한 미소 속에 날카로운 말들을 숨겨두었고
은호는 그 미묘한 함정을 알아채지 못한 채 성재에게 조금 더 기댔습니다. 어느 날 성재가 홀로 앉아 과거의 어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호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모두가 날 무시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은호, 넌 내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야. 이 말은 성재의 의도가 단순한 사랑이나 질투가 아님을 강하게 암시하며 앞으로 어떤 비밀이 폭로될지 기대감을 남기죠. 그날 오후 은호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요.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검사라는 단어 대신 간단한 건강 점검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안내받는 내용이었어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어쩐지 누군가가 앞에서 길을 깔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이 잔향처럼 귀에 남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지역은 휴대폰 메모장 속 미발송 메시지를 여러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미안하다. 시간 좀 줄래? 사실 나도 같은 문장들이 문턱마다 멈춰 서 있었는데요. 보내지 못한 말들이 쌓일수록 자존심과 두려움이 서로를 밀어올렸습니다. 지역은 스스로에게 말했죠. 도망치지 말자. 최소한 이유는 설명하자. 그런데 막상 내일을 떠올리면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성재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는 다정함을, 지역에게는 평온을 가장했는데요. 뒤에서는 작은 조각들을 조용히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쪽에선 정밀 검사 일정 논의가 다시 진행됐고 고성이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어요. 과거는 끝난 일이 아니었다. 잠시 덮어둔 현재였다. 그녀는 그렇게 결심을 다지면서도 한 줄기 불안이 꺼지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본다면 지금의 균형은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손목띠를 꺼내들었습니다. 5라고 흐릿하게 남은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다가 조용히 접어 다시 넣었는데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나는 엄마야라고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시간과 말해야 할 시간이 엇갈리는 그 틈에서 정순이는 오래도록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호에게 병원에서 정밀검사 일정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호는 그제야 며칠 전 받았던 안내 전화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메시지 창을 닫는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같은 시간 성재의 휴대폰에도 짧은 문구 하나가 떴습니다. 일정 확정. 그는 화면을 꺼버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조금만 더. 질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계산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덮어둔 과거가 현재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과연 무엇부터 붙잡아야 할까요? 누군가는 용기를, 누군가는 비밀을, 또 누군가는 자존심을 택할 텐데요. 어떤 선택이든 대가 없이 지나가진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